안녕하세요. 가랩 이광환입니다. 롤스로이스 유령. 형 저랑 약속 하나 합시다. 또 없어 보이게 또 가가지고 감탄사를 너무 많이 한다거나 너무 리액션을 크게 한다거나 넋을 잃는다거나 우리 그러진 맙시다. 네, 올해 롤스로이스가 생긴 지 딱 116년 됐거든요. 이 116년의 역사 중에서 롤스로이스가 최근에 정말 높은 판매량을 올리고 있다고 해요. 최근에는 SUV 컬리넌이 판매량 견인에 앞장서고 있지만 이 컬리넌 전에는 이 고스트가 롤스로이스의 성장을 책임졌었습니다. 이 1세대 고스트가 2009년에 나왔고요. 제 옆에 서 있는 모델이 2세대 고스트입니다. 롤스로이스의 표현에 따르면 1세대 고스트랑 2세대 고스트 똑같은 점이 여기 환희의 여신상하고 문짝 안에 달려있는 우산 두 개만 빼고는 전부 다 새롭게 바뀌었다고 하는데 얼마나 어디가 그렇게 달라졌는지 저랑 같이 함께 보시죠. 자, 2세대 고스트 저도 지금 불과 한 10분 전에 전시장에 도착해서 처음 보는 거거든요. 글로벌 시장에 데뷔를 한 지도 얼마 안 됐어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엄청나게 빨리 가져온 건데 이건 뭐 역시나 한국 시장이 그만큼 판매량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나 빨리 데뷔할 수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 오자마자 지금 밖에 전시되어 있는 1세대 고스트를 봤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2세대 고스트로 시선을 옮기니까 역시 신형이 좋긴 좋네요. 1세대는 조금 멋있긴 한데 약간 통통한 느낌이 든다면 2세대 고스트는 훨씬 더 정제되어 있고 단단한 느낌이 강하게 납니다. 여기 환희의 여신상은 과거나 지금이나 역시나 똑같이 들어가 있고요. 왼발을 앞으로 하고 날개를 이렇게 하고 계시네요. 이렇게. 제가 이거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박지훈 기자님 이거 꼭 해달라. 환희의 여신상은 역시나 멋있고요. 또 안쪽에 센터 디스플레이 메뉴를 통해서 넣었다 뺐다 혹은 자동으로 움직이게끔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라디에이터 그릴도 빠뜨릴 수가 없죠. 우리가 이 롤스로이스의 라디에이터 그릴을 두고 파르테논 신전에서 영감을 받았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파르테논 신전이 아니고요. 판테논 신전이 맞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은요,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거고요. 도시국가였던 아테네가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신전입니다. 아테네의 여신인 아테나를 기리기 위한 신전이죠. 반면에 지금 여기 이 롤스로이스의 라디에이터 그릴에 영향을 받은 판테논 신전은 이탈리아 로마에 있어요. 그리고 그 로마 제국 초기에 세워진 신전이며 모든 신을 모시기 위한 그런 신전이죠. 파르테논이 아니고 판테온이다. 디자인 자체는 환희의 여신상만큼이나 크게 변한 게 없어요. 하지만 달라진 게 있죠. 여기 보시면 이 살이 제가 세보니까 총 20개거든요. 이 살 하나하나당 위쪽에 LED 조명이 달려 있어요. 20개의 LED가 이 라디에이터 그릴 날 하나하나를 은은하게 위에서 아래로 빛을 뿌려주고 있거든요. 마치 폭포수처럼 위에서 아래로 은은하게 싹 내려옵니다. 이게 개발 초기에는 빛이 좀 셌었는데 이걸 은은함을 더하기 위해서 그 빛의 강도를 좀 줄였다고 합니다. 헤드램프는 BMW가 가지고 있는 최신의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향등은 LED, 상향등은 레이저가 들어가 있고요. 이 레이저 상향등 덕분에 전방 600m까지 환하게 밝힐 수가 있다고 해요. 주간주행등이 상당히 새로운데요. 이렇게 쭉 디귿자로 꺾이다가 마지막 부분은 안쪽으로 쑥 파고들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입체감이 살아있죠. 그리고 과거 모델들에 비하면 이 헤드램프가 보닛보다 안으로 이만큼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것도 상당히 입체감을 살리는 요소 중에 하나죠. 이 자동차 디자인이 옛날 차랑 요즘 나오는 차랑 비교해 보시면 훨씬 더 들어갈 땐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나올 땐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이런 게 보이는데 이 고스도 1세대와 2세대에서 그런 점이 많이 달라진 걸 확인하실 수 있죠. 또 헤드램프의 모양이 약간 아래는 좁고 위로 가면서 넓어지는 날개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데 요걸 컨트롤 C에서 복부 타면 아래쪽에 범퍼 형상도 똑같이 꾸며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차를 위에서 보면 이 라디에이터 그릴을 중심으로 범퍼 모서리가 안쪽으로 많이 들어와 있죠. 옛날 차들 보시면 앞은 앞,
위는 위, 옆은 옆, 이게 딱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훨씬 더 사각형에 가까웠었어요. 하지만 요즘 나오는 차는 신형이 되면 될수록 이 위에서 봤을 때 범퍼의 모서리를 안으로 말아 넣거든요. 이게 디자이너들은 탑커브라고 부른대요. 탑커브. 그래서 이렇게 말아 넣게 되면 차를 이렇게 사선에서 봤을 때 있잖아요. 저쪽 면이 안쪽으로 훨씬 들어가니까 차가 더 입체적으로 보이고 실제보다는 좀 작아 보이는 효과도 있고요. 요게 많이 들어가 있으면 확실히 현대적인 느낌이 살아납니다. 이 디테일이 역시 차는 실제로 봐야 돼요. 사진으로 보던 것보다 이 안쪽에 달려있는 렌즈들의 디테일이 정말 괜히 롤스로이스가 아니네요. 와.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엔진의 배기량이 6.75리터입니다. 그리고 여기 써 있는 것처럼 V12, 12기통 엔진이죠. 일단 숫자만으로도 압도적인 덩치를 자랑하는 그런 엔진인데 571마력 그리고 86.7kgm의 토크를 발휘합니다. 이 최대 토크가 1600rpm부터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이 엔진 팬텀이나 그 다음에 컬리넌 이런 차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엔진이거든요. 하지만 이 최대 토크가 나오는 시점이 예전에 제가 기억하기에 팬텀은 1700에서 시작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하지만 얘는 1600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같은 엔진이긴 하지만 고스트에 맞춰서 최적화를 했다고 볼 수 있겠죠. 6.75L V12. 아, 참. 트윈터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2000cc거든요. 나름. 계산하기 싫어. 짜증나. 여기 가운데 바퀴 앞 차축을 보시면 딱 여기가 중간이에요. 그리고 엔진이 이 차축보다 살짝 뒤로 여기에 물러나 있죠. 이 BMW가 항상 자랑하는 거 있죠? 그렇죠. 50대 50의 무게 배분. 이 롤스로이스 고스트에도 고스란히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런 엔진의 위치가 한 몫을 하고 있는 거죠. 어마어마하다. 엔진 크기 정말. 와. 이거 닫으려니까 눈치 보이는데? 얘 팡 닫아도 돼요? 오. 감히 롤스로이스를. 자, 이 신형 고스트 플레이너 서스펜션 시스템이라고 이름 붙여진 하체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 플레이너 서스펜션 시스템에는 어퍼 20온 댐퍼 유닛이라는 게 세계 최초로 적용됐다고 합니다. 아쉽지만 저도 뭐 자세한 기술적인 자료가 없어서 지금 당장 설명드리지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시스템들이 다 하나로 어우러져서 롤스로이스가 항상 자랑하는 거 있죠. 매직 카펫 라이드. 이런 승차감을 구현해내지 않았을까 싶은 짐작이 듭니다. 지금 이 고스트에는 사륜구동 시스템이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기도 해요. 그리고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뒷바퀴도 조향이 됩니다. 4WS라고 부르죠. 4휠 스티어링 시스템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휠을 보시면 가운데 또 다른 롤스로이스의 상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이 플로팅 휠캡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차를 전시할 때 이 브랜드 로고를 똑바로 맞추기 위해서 이걸 빼가지고 똑바로 다시 끼우는 경우가 있는데, 롤스로이스는 이게 항상 똑바로 서 있으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죠. 타이어가 255mm고요. 휠 사이즈는 21인치 40시리즈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별표 마크 있죠. 이 별표가 BMW 5E 타이어, 오리지널 리퀴드 타이어라는 걸 상징해주고 있고요. 또 어디 있냐? 어디 갔지? 아까 봤는데. 여기 보시면 스피커에 이렇게 빗금 그려져 있는 아이콘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 앞쪽으로 PNCS라고 써 있거든요. 이게 이 타이어 안쪽에 공기가 가득 차 있는데 차가 달리다 보면 이게 떨리면서 진동이 발생하고, 이 진동이 실내로 소음으로 전달이 되거든요. 이런 소음을 흡수해주는 스폰지가 트레드 안쪽에 쫙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이름하여 PNCS 시스템이고요. 또 여기도 또 다른 롤스로이스의 상징이죠. 코치라인. 이 코치라인도 영국에 장인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정말 그 다람쥐 털이 달려있는 붓으로 선을 하나하나 긋는다고 해요. 그리고 이 영국에 있는 롤스로이스 본사 공장에 견학을 가면 뭐 이거 붓 나도 그을 수 있겠는데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직접 체험도 한번 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직접 긋다가 삐뚤빼뚤 나가는 거 보고, 아, 장인은 장인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해요. 옆모습을 보시면 지금 공간이 협소해서 멀리서 전체를 담기에는 조금 애매한 감이 있는데, 본질, 깨끗함 이런 단어들이 먼저 떠오르네요.
이 롤스로이스에서 2세대 고스트를 만들면서 포스트 오퓰런스라는 말을 상당히 밀고 있거든요. 이 포스트 오퓰런스를 구현해내기 위해서 최대한 선과 면을 단순하게 만들었다고 해요. 요즘 나오는 다른 차들 보시면 뭐 선을 꺾고 휘고 말고 정말 상당히 많은 기교들을 철판에 집어넣는데 이 고스트는 보시면 앞에서 시작한 선이 어디 하나 끊김없이 뒤까지 쫙 흘러 내려가잖아요. 이런 점도 그렇고요. 또 지붕에 보시면 이 A필러, B필러, C필러 필러에서 올라오는 면과 지붕이 만나는 면을 보통 용접해가지고 이 뭐라고 해야 되죠? 플라스틱 쫄대 같은 걸 딱 씌워놓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 고스트는 1세대도 그랬고 지금 얘도 그렇고요. 여기 지붕과 옆면이 만나는 곳에 어디 하나 용접의 흔적이 없습니다. 이런 것도 최대한 불필요한 선을 감추기 위한 노력의 결과죠. 또 하나 1세대 고스트를 보시면 이 아래쪽에 이렇게 꺾여서 뒤까지 쫙 흘러나가는 그 워프터빌리티 라인이라는 게 있었어요. 하지만 2세대 고스트는 그런 라인조차도 싹 없애버리고 선 하나로 깔끔하게 처리를 해버린 걸 보실 수가 있죠. 훨씬 더 되게 정제되어 있는 모습이 보여요. 보통의 자동차들은 휠하우스가 바퀴를 감싸면서 쭉 돌아나가죠. 그리고 여기까지도 쭉 떨어집니다. 하지만 롤스로이스는 얘뿐만 아니고 다른 차들도 여기가 뒤로 이만큼 물러나 있어요. 이런 게 그 예전 클래식카의 느낌도 주고요. 좀 더 차가 공중에 둥둥 떠가는, 비록 워프터빌리티 라인은 없어졌지만 이런 처리들을 통해서 롤스로이스만의 공중에 둥둥 떠가는 듯한 그런 디자인을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열쇠 구멍이 바깥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요즘 나오는 차들 중에 열쇠 구멍이 바깥으로 보이는 차가 거의 없어요. 하지만 이 롤스로이스는 전통을 엄청나게 중요시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까지도 뭐 이제는 스마트키 다 있고 불필요하긴 하지만 전통을 위해서 이런 걸 디자인 요소로 고집스럽게 남겨두고 있습니다. 문은 이렇게, 또 이렇게 코치도어로 열리게 되어 있고요. 우산도 아이고 어떻게 빼는 거야 이거? 아 여기 버튼이 있구나. 죄송합니다. 이거 편집. 자, 우산 이렇게 나오는데 100만 원 넘었던 건 확실해요. 제가 정확한 가격은 기억이 안 나는데 100만 원 넘었던 건 확실해요. 아 그리고 이 우산의 컬러도 실내 가죽이랑 맞출 수 있습니다. 100만 원 넘었던 건 확실해요. 닫을 때도 쫙. 지금 A, B, C 필러에 달려있는 크롬의 두께가 거의 한 뼘보다 조금 안 되는 정도의 엄청나게 두꺼운 크롬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컬리넌 때도 이 크롬의 두께가 너무 두꺼워서 놀랐었는데 고스트도 못지않네요. 팬텀보다 한참 아래급에 자리하는 엔트리 롤스로이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 길이가 5.5m가 넘습니다. 기존 1세대 고스트랑 비교하면 전체 길이는 89mm가 늘어났고요. 폭도 30mm가 넓어졌습니다. 작은데 5.5m야. 지금 제가 옆에서 봐도 이 풍채가 장난 아니에요. 그래도 고스트는 좀 자동차 같은 느낌이 있는데 팬텀은 약간 어떻게 보면 버스 같거든요. 이렇게 덩치 큰 차들은 주차장에서 주차할 때 상당히 애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차들이 덩치 큰 차들을 위주로 달려 나오는 기술이 있죠. 4WS, 4휠 스티어링. 얘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뭐 속도가 좀 빨라지면 스티어링을 돌린 방향과 동일하게 틀어지고요. 속도가 낮을 때는 반대로 틀어서 휠베이스가 좀 작은 차와 같은 주차장에서 차를 운영하기 편하게끔 만들어주는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SUV들을 위주로 이런 시스템들 확대 적용되는 추세죠. 일단 1세대 고스트랑 지금 이 2세대 고스트랑 디자인적으로 막 천지개벽할 수준의 엄청나게 달라진 점은 없어요. 뭐 그리고 요즘 최신 디자인처럼 이 왼쪽 오른쪽 리어램프를 중간에 뭔가 그 빨간색 조명으로 쫙 이어붙이는 그런 유행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롤스로이스는 롤스로이스일 뿐이에요. 유행 따위 별로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가미가 됐죠. 리어램프가 과거보다 훨씬 더 바깥쪽으로 이렇게 뾰족하게 뻗어나간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인지 과거의 모델보다 조금 더 스포티한 맛이 묻어납니다.
여기 안쪽에 달려있는 리어램프도 이 겉에 표면은 2D거든요. 맨질맨질해요. 매끈하게 생겼는데 대신 그 안쪽에 들어가 있는 광원은 되게 입체적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방향지시등은 여기 이렇게 들어오고요. 확실히 과거보다 스포티해졌어요. 이게 롤스로이스에서도 고스트를 구입하는 오너들의 운전 패턴을 분석해 보니까 확실히 직접 운전하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그래서 팬텀보다는 확실히 오너 드라이버를 위해서, 젊은 소비자들을 위해서 만든 느낌이 살아있죠. 뒤쪽도 옆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되게 그냥 깔끔해요. 여기서 뭘 선을 하나 더 넣거나 뭘 빼거나 할 게 없이 정말 그냥 이대로 끝, 그런 느낌이 살아있습니다. 트렁크는 500리터예요. 그리고 제가 놀랐던 게 너무 밝아요. 제가 지금까지 트렁크 열어봤던 차 중에 제일 밝아요. 미즈보다 밝은 것 같은데. 네. 보통 트렁크가 어두워서 초점 맞추기가 되게 애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이 정도라면 그냥 여기서 자도 되겠는데? 그리고 다른 차들보다 트렁크가 되게 깊죠. 옆으로 넓다기보다 되게 깊다는 게 특징이고요. 용량은 500리터입니다. 와, 뚜껑 내봐봐. 아이고, 감히 롤스로이스한테. 또안 준다. 자, 이 고스트 지금 직접 안 잡아도 그렇지만 여기 오기 전에 사진으로 봤을 때도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 야, 이거 가격이 지금 4억이 넘고 최신 모델에다가 롤스로이스고 온갖 첨단 장비는 다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배경에 비추어 봤을 때 실내가 그렇게 요란하진 않습니다. 되게 클래식하고 뭔가 버튼도 별로 없고요. 밖에서 봤던 것처럼 정말 그 재료의 본질, 이런 가죽이나 나무 소재의 고급감 있잖아요. 이 재료의 본질, 그리고 깨끗함, 정제된 느낌, 이런 걸 겉모습뿐만 아니고 실내에서도 추구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뭐 이런 거 그냥 늘상 보던 롤스로이스랑 늘상 보던, 야, 되게 부자 같다. 그동안 보아왔던 롤스로이스의 실내 느낌과 크게 차이 안 나요. 이런 것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 다 똑같이 생겼고요. 와, 이런 것도 상당히 묵직하고요. 야. 그리고 요거 뭔지 궁금하신 분 혹시 계시나요? 저는 예전에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요게 상체 온도, 하체 온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상하체 따로야. 예. 그리고 이 돌리는 느낌도 엄청나게 되게 오묘해요. 촉촉한데 따다다다닥 움직이는 게, 사실 그 스위치 느낌 하나하나도 다 돈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거는 BMW랑 메뉴 구성 자체는 똑같은데 소재에 있어서 차원을 달리 하죠. 그리고 운전대도, 야, 가죽 느낌도 보통 뭐 아주 싼 차 아니면 어느 정도 이상 됐을 때 스티어링을 감싸는 가죽의 재질이 그렇게 차이 안 나거든요. 근데 얘는 어나더 레벨입니다. 뭔가 또 다른 느낌의 가죽을 제공해 주고 있어요. 이런데 바늘단 보세요. 여기가 조금, 이게 다 사람이 바느질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계로 박는 것보다는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오히려 더 맛이라는 거. 완전히 균일하진 않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 그 롤스로이스 현세대 팬텀이 처음 나왔을 때 저쪽 동승석 쪽 대시보드를 가리켜서 The Gallery라고 불렀었거든요. 그러면 그 오너가 원하는 대로 이쪽에 예술 작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었는데, 이 고스트도 이쪽에 뭔가 힘을 한번 딱 줬습니다. 뭐냐면 이름하여 일루미네이티드 페시아예요. 지금 보시면 고스트라고 글씨도 써져 있고 별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죠. 이게 위쪽과 아래쪽에 LED를 152개 집어넣고요. 여기에서 빛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850개의 별을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레이저로 가공을 한 다음에 그 위로 검정색 레카를 칠했기 때문에 이 조명이 꺼지면 그냥 검정색 하나의 재질로 매끈하게 불이 꺼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에 조명을 켰을 때 뭔가가 이렇게 반짝반짝 빛난다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맨질맨질하게 검정색으로 바뀝니다. 좋다. 사실 얘는 뒷좌석에 타봐야겠다. 자, 그러면 사장놀이 한번 가보실까요? 팬텀도 그랬지만 이 고스트도요, 이 C필러에 달려있는 도어라고 써져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 제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달라진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문을 딱 열잖아요. 열었죠. 이 상태에서 이 도어 핸들을 당기고 있으면 전동으로 열립니다. 이렇게. 벽이 미는 게 아니죠? 아니에요. 자, 닫았죠? 손을 떼면 멈춰요. 이 상태에서 요것만 까딱 하고 있으면 계속 열립니다. 이렇게. 참 이런 걸 보면 좋긴 한데 정말 호사스럽게 이를 데 없거든요. 하지만 인간이 얼마나 게을러질 수 있는지를. 여기도 요거 누르면 펴지겠지? 요거는 키면 나오나? 지금 시간이 워낙 없어서 저희가 이 메뉴 하나하나까지 살펴볼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앞쪽에 달려있는 그 센터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메뉴들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집어 넣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대로 하면 그냥 테이블로 쓰면 되겠다. 이 테이블도요, 제가 뭔가 무거운 걸 올려놨을 때 부서질 것 같은 그런 느낌 없고요. 엄청나게 튼튼해 보이네요. 자, 그리고 천장을 우리가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름하여 스타라이트 헤드라이너. 지금 얘도 광섬유를 통해서 이렇게 빛을 반짝반짝 뿌려주고 있는 거고요. 이 스타라이트 헤드라이너를 저기 동승석 대시보드에다 옮겨 놓은 게 일루미네이티드 페시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계속 찍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별똥별도 지나간다? 그 어디에서 어디로 지나갈지 아무도 몰라요. 랜덤이거든요. 그리고 원하실 경우에는 이 스타라이트 헤드라이너에다가 내가 좀 선호하는 별자리도 그려 넣을 수 있습니다. 비스포크, 말 그대로 나만의 롤스로이스를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인데,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대요. 어떤 고객이 와가지고 우리 집 앞마당에 있는 사과나무를 내 차에 넣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롤스로이스 엔지니어들이 가서 그 나무의 재질을 또 보고 자동차에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진짜로 넣어주었다는 일화도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일단 우리가 수입차들을 탈 때 2열 등받이 조금만 더 눕혔으면 좋겠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이 정도면 안 눕혀도 돼요. 지금 앞쪽에 살 수 있는 건 그냥 뒤에서 다 하실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아이드라이브 시스템 다 달려 있고요. 전동으로 시트 다 움직이고요. 버튼 하나하나 다 크롬으로 마감되어 있고요. 지금 이거는 전시 차량을 위해서 이 시트가 손상되는 걸 막기 위해서 깔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구입하시면 요거 없이 요대로 나옵니다. 근데 이게 내 차 시트보다 더 좋아. 야, 그리고 이 베이지색 가죽에다가 보라색 이 컬러 컨비네이션 해놓은 거 보세요. 냉장고 들어있어 안에. 여기서 이제 딱 앉아가지고 와인 딱 마시면서 샴페인 마시면서 집으로 귀가하는 그런 분들 분명히 계실 거 아니에요. 부럽습니다. 자, 지금 오늘 시간이 워낙 촉박해서 이 정도 살펴보는 걸로 하죠. If I turn the other way, will you follow? 여러분, 이 롤스로이스 같은 브랜드들은요, 원래 신형이 나와도 구형이랑 비교를 했을 때 어마어마한 변화를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최신 유행보다는 전통을 중요시하기 때문이죠. 이 신형 고스트도요, 겉에서 얼핏 보면 1세대 고스트랑 큰 차이가 없다고 느끼실 만큼 고스트 원래 디자인을 잘 유지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조금만 더 가까이 가서 보시면 훨씬 더 정제되고 깨끗한 모습으로 변했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그리고요, 더 중요한 거, 이 밖에서 보이는 차이보다 그 안으로 들어가면 훨씬 더 많은 개선이 있었다는 점, 이 정말 롤스로이스다운 접근 방식이 아닌가 싶어요. 자, 이 신형 고스트의 가격 4억 7,1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그 고객들이 원하는 대로 나만의 롤스로이스를 만들기 위한 비스포크 프로그램을 추가하시면 가격은 얼마든지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제가 오늘 신형 고스트를 보니까요, 정말 돈이 좋긴 좋구나. 이 롤스로이스가 100년 넘도록 최고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건 다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도 새삼 깨달았습니다. If I turn